1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강사희 사장님은 회계 전문가가 이제 그 과거에 전직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분야에서도 얼마나 똑똑하게 잘했는지 그런 이제 상상이 되고요.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어떤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리더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마 또 이분의 강의를 들으신다라면 사장님이 인기템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실 때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에너지를 모아주세요. 우리 강서희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와, 제 50분에 여기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날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0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우리 강현수 대표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저보고 이제 호스트를 또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딸하고 둘째 딸하고 오면서 제가 막 투덜댔어요. 아,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엄마, 하기 싫어도 해야지. 나도 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무언가를 해도 즐겁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어제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호스트가 정말 힘들잖아요. 정영선 대표님이 이게 아침마다 정말 즐겁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끌어주시는 이제 정영선 대표님한테도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부터.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화요일 날 비가 왔었잖아요. 예, 비가 오는데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산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산에 갔는데 이 두 길이 있죠. 하나는 오르막길, 하나는 내리막길이잖아요. 처음에 저는 산을 정말 싫어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산을 그냥 보는 정도지 저걸 굳이 왜 가야 되나. 어차피 내려올 거 올라가다 쓰러져가지고 못 내려오면 어떡하나. 제가 속리산도 20대 때 올라갔다가 중간에 저는 이제 여기서 땅굴 파고 살 테니까 119를 불러주지 않는 이상 나는 안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끌고 내려왔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산이 정말 싫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거스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오르고 해내고 이루어내야 인간으로서 이제 사는 이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무언가를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감내했을 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나무들도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조금은 쉬운 길로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인큐텐의 이제 강연서 그룹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화요일 날 산에 혼자 갔다 오면서 내려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이제 신체적으로는 얼마나 무너졌는지 신체적으로 있는 맨 위에 시간 관리 기술이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 관리 기술에서 정말 무너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이제 저희 큰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11시, 12시가 돼야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려고 해도 막 다시 재우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 시간 관리 기술에서 무너져가지고 정말 무서웠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저혈당으로 쓰러진 게 그냥 일어나서 쓰러졌던 게 아니라 이렇게 잠을 자면서 저혈당이 왔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얘가 안 일어나니까 좋아가지고 계속 애기가 늦게까지 자니까 나도 늦게까지 자서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 너무 이게 너무 안 일어나서 아이를 세웠더니 아이가 눈도 뜨지 못하고 일어나서 세우니까 그대로 이제 쓰러지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기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한겨울에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병원에 갔더니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얼마나 이 신체적으로 이 시간 관리 기술이 안 됐었으면 정말 한 생명을 제가 없앨 뻔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시간 관리 기술 또한 이제 건강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과 미를 추구하고 이제 행동 기법까지 배울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네 가지 꼭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저는 많이 이제 건강하려고 이곳에서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사장님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그게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잖아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부딪히시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그 이제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는 자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 6가지 중에 인욕 바라밀이라고 해서 우리는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부딪혀야 된대요. 근데 이 인욕 바라밀은 내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시간 관리 기술에서 신체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자만이 여기에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도 부족했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많은 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극복을 하고, 이제 예전에는 한 번 거절을 당하면, 저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거절당하면 복수해야겠다. 네, 제가 운전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 느끼실 거예요. 누가 제 앞에 끼는 꼴을 못 보거든요. 누가 앞에 끼면은 쫓아가서라도 다시 또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약간은 조금은 이제 아직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절을 하면 복수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거절을 하면 거절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는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잖아요. 이제 성공에 대한 태도, 그리고 목표 설정인데, 이제 또 이제 이제 요즘에 제가 최진석 교수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예수님도 부처님도 인자도 그리고 노너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성공하면 성공에 대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야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나는 성공할 거야라고 하면 일단 비웃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약간 좀 엉뚱해요. 그래서 무슨 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지금은 고등학생 때 이제 고교 학년제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벌써 대학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하고 고등학교 수업을 내가 정해서 들어야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웃기고 있네라는 얘기부터 이제 비웃음부터 했었던 전데 내가 성공에 대한 태도를 갖고 목표 설정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앞에 우리 단짝이라고 하잖아요. 단짝 세 분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분의 이제 핀 목표를 코팅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그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목표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그분들이 먼저 성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공을 다시 한번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리더십 기술과 사람 관리 능력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그 에메랄드에 갔을 때 나의 리더십 기술은 에메랄드에 가고 지금 남아 있을 때 보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리더십 기술은 항상 3명이었더라고요. 아, 나의 리더십 기술의 한계는 그릇의 크기는 3명이구나. 그럼 리더십 기술을 내가 3명이 아니라 6명으로 늘리려면 내 파트너 사장님이 다시 3명의 리더십 기술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4가지 꼭지점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제 강현서 대표님이 주신 책을 듣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에 저의 이제 삶보다 지금 제 삶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이고 예, 활발하고 이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제 사명감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리라고 얘기를 하죠. 복리는 매우 강력한 개념인데요. 복리는 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지식 등 인생의 모든 결과물은 복리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단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 단기적인 것도 이제 하루만 볼 수 있고, 한 달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길게 이제 뭐 여행 계획을 짜는 사람들까지는 1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장기적인 게임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복리의 마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복리를 가져갈 건데 어느 곳에서 복리를 내가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그쵸? 부와 인간관계를 가져가는데 지금은 기술의 특이점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하는 곳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부를 쌓았었는데 이제 과거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는 10년 이내에 거의 사라질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일했었던 분야잖아요. 회계. 네, 회계 쪽도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과거 제가 할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AI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듯이 과거에 지금 현재의 일을 통해서 내가 10년 뒤에 이 일자리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지, 우리가 뭐 AI 분야로 해서 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 이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극소수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책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전쟁.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좋아요?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리라는 사실은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무엇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기죠. 과거에 있었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더 많은 일자리가 대체가 됐어요. 그런데 기량과 교육 수준이 낮은 중년의 일자리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 인근에 수백만 개 새로 생겨날 것인가? 라는 의문이죠. 그래서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중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도 맞는 일이 있다면 그나마 요양보호사일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쉬울까요? 저희 이제 이정숙 사장님이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어르신들이잖아요. 잘 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 냄새가 배우는 게 자기는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셨고요. 또 이제 그분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요양보호사 이제 제가 방문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가 걸리지 말았으면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 치매가 있으신 분. 왜냐면 그분들은 집에 물건이 없어지면 다 요양보호사분들을 의심하고 일단은 그분들을 신고를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보호를 받을 사람, 요양보호를 할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그런 뭐 10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위해서 미래에 이제 5가지 영향력이 있대요. 배워야 될 게. 일단은 탐험력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경험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나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담대한 마음으로 폭넓게 탐구하는 영역이 필요하대요. 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력이죠. 기존 관행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문을 제시하는 영역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질문력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꼽는 걸로 이제 많은 이제 그 학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질문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챗GPT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는데 어느 곳에 사용하는 줄 아세요?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답니다. 네. 그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동서랑 그 고모부가 그나마 자기들은 이런 이제 AI를 잘 다룬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한대요. 어떤 질문을 하나 했더니 식이요법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살 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AI는 당연히 대답을 해준대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그러면 가까운 이제 아파트면 계단을 10분 정도만 타세요. 그러면 살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챗GPT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숙제,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숙제를 하는 질문으로만 쓰고, 이렇게 어른들은 이게 다 똑같은, 뭐 이제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교감력이래요. AI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AI를 내가 다루지도 못하고, AI하고도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이영진 사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AI야, 챗GPT 할 때 물어봐서 이걸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단력이죠. 주어진 정보와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영역인데요. 책임지는 자세까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담인데, 이제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 사업을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내가 이제 선택한 그 파트너 사장님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대요. 그 책임지는 게 내 삶을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선택한 누군가를 책임졌을 때 나는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는 거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되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진짜 간절하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많은 곳에 투자를 해요. 근데 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상위 레벨일수록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상현 사장님도 이제 강현수 대표님이 월요일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제 이상현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안 오다 보니까 이게 편해져서 더 안 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과거 같았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텐데, 서점에 가는 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그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심리 도서잖아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저하고 이제 급하게 또 미팅을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적응력이죠. 이렇게 바뀌는데 적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지금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는데 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영역인데요. 이게 이제 뭐 깊게는 동적인 것도 있지만 건강적인 면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뉴스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유재석 비타민. 이제 전문가들이 그 광고를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이제 유명 인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먹거든요. 이게 과거에 광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던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제품이 저희 이제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제품이 좋은 건 알지만 다단계 제품이라 안 먹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꼭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제로섬 게임, 서로의 이익의 합이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 섬 게임을 하셔야 개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의 이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된대요. 재화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재물재, 이제 조개패죠. 돈이죠. 화폐. 예전에는 조개가 화폐였기 때문에 조개패와 제주재가 이제 같이 합쳐져서 재물재가 되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개패와 변화할 화라는 거죠. 변화를 읽었을 때 돈은 나한테 온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읽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면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끊임없는 학습자가 되는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철학자 나발 라비칸트가 이제 이분의 부와 행복의 원칙 중 부와 행복을 다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훌륭한 기술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판매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배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2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대요. 누구도 사장님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고 판매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들고 판매하는 게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역량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품을 만든다는 게 이제 과거에는 만드는 거, 이제 오리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성 박사님이 만든 걸로 끝난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탁업계를 보면 세탁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세탁물이 정시에 세탁되도록 운영하는 사람, 모든 세탁물을 적시에 올바른 장소에 도착하도록 조절하는 사람, 이런 것도 만드는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 강현수 대표님은 어때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서 그걸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품이 이동하는 게 이 판매 방식 하나만 판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역량은 이 판매가 아니라 마케팅이나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파트너 사장님 같은 경우도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의사소통이 저도 이제 제 친구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40대 친구들, 30대, 40대 친구들과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떠나간 거는 제가 이 의사소통이 정말 하기 싫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 에너지를 주파수를 보내는데 거기서 제가 같이 이제 나는 부정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그릇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이제 피하게 됐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이 마케팅이나 의사소통도 판매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용을 의미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그리고 홍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판매라는 넓은 범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만 내가 제품을 만드는 방법.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만 내가 다 배울 수 있다면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당신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맞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자본이 컨택 자본이래요. 자본주의 1.0, 2.0, 우리는 3.0을 지나왔고요. 3.0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이미 부자는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전 세계 부자들을 봤을 때 이곳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적 자본이 풍부한 똑똑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부자가 되었죠. 그들은 100만 명 중 한 명꼴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부를 축적할 길이 없는 걸까요? 네, 아니래요. 그 해답은 컨택 자본에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차가운 하이테크 인터넷 규칙은 빠른 속도로 제정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하이터치 컨택을 원한대요. 실제로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하이터치 경험과 만남이고 따라서 컨택 자본은 미래의 지적 자본, 금융 자본, 그 밖에 다른 어떤 자본보다 더 각광받는 자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현수 대표님을 보면 컨택 자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현수 대표님의 그 기운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이는 것처럼 그분은, 제가 떠나도 누군가는 그분들한테 와서, 예, 컨택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컨택이나 이런 걸 해야 될까를 보니까, 의료 분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10년 전보다 지금 시점에 개인 의료비가 몇 퍼센트가 늘은 줄 아세요? 28%가 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게 28%가 왜 늘었나라고 이제 이거를 역학조사 해보니까, 개인 의료비가 28% 늘은 거는 과잉 진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계속해서 조금만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잠깐 병원에 입원하는 계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는 뭐 주사도 맞지 않고 검사 때문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옆에 입원에 계신 분이 정말 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무슨 외과, 무외과 의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검사랑 검사는 다 했는데 그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근데 거기서 답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5일 동안 변을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변이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허리 쪽, 이게 그 골반 쪽, 이쪽 통증을 계속해서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은 계속 와서 이제 여기저기 검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의료 분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의료 분야의 생산 소비자가 출연하는 건 중요하겠구나.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을 도와야지 될까요? 이제 태어난 사람, 아픈 사람, 돌아가신 분을 돕는 직업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혹시 신생아 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지금 낳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변비가 엄청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성인 변을 보는 거예요. 애가 배가 빵빵하면서 물러도 말랑말랑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빵빵하고 탁탁하면서 변을 볼 때마다 아기가 울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변을 보는 이런 신생아들이 되게 많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엄마가 미리 그 건강을 먼저 관리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아이의 장은 이제 편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어난 사람을 돕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아픈 사람을 돕는 직업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돕는 직업도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시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이번에 어떤 작가분도 이제 엄마를 스위스에 이제 안락사 하는 저기를 보내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의 엄마를 정말 스위스까지 정말 어렵게 모시고 갔었거든요. 어렵게 모시고 가는 게 비용도 장난이 아니에요. 아픈 분이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되고 스위스에 이제 호텔도 묵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제 스위스에 가서 물어봤대요. 엄마, 느낌이 어때? 여기까지 온 느낌이 어때?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이 완화되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 아픈 사람, 이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건강하게 이제 태어나면서 요람까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다. 저는 이 직업이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큐텔이라는 회사는 어때요? 이런 모든 이제 아까도 제기했었던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이런 그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뭐를 한대요? 네, 10분의 숏업 플랜을 통해서 만 명의 백만장자, 이제 건강과 이제 이런 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건강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이 인큐텐이라는 회사, 그쵸? 이제 사업자를 위해 일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비자를 위해 연구하고 이런 사명감을 가진 회사에서 그냥 사명감만 가진 게 아니라 이 기술력 또한 이제 다른 회사와 볼 수 없게 이제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핵심 성장 동력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천연화 코스메티컬. 제가 이제 그 강명주 대표님의 이제 게으르잖아요. 이 피부 하는 거 게을러서 딱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냥 세럼만 딱 세 번 이제 피부 디톡스를 하고 요즘에 그 스킨 즉 게을러서 다른 걸 잘 못해요. 스킨만 딱 9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마지막으로 붓으로 크림으로만 했더니 와 진짜 천연화 코스메시티컬 맞더라고요. 제 얼굴에 나 있었던 그 건선이 목에 있던 게 얼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것만 진짜 딱 3일 했는데 건선이 나왔었던 게 거의 이제 80%가 들어가는 이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나온 30대 환자가 마트에서 진열되어 있는 칼을 뜯어서 어떻게 했대요? 시장 보러 오시는 60대 여성분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시장 보러 가는 것도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위해, 그런 이제 미래의 이제 소비 트렌드를 예견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이 세 가지 핵심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잖아요. 그 안에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우리 그 유땡땡 분이 선전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타켓이 없는 이런 제품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조용 팬데믹 경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항생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식중독으로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오셔서 이제 그냥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병원을 갔더니 식중독 증상은 없다. 근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처방해준 약이 항생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항생제 남용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 항생제 사용 질환을 보면은 그냥 감기에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과 치료, 피부 질환, 치과 치료에도 있대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항생제 사용이 너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과거에는 이 항생제 그 내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몰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주변의 친구들은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어떤 항생제에는 자기가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매년 최소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이제 사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 12종이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성 느끼시나요? 여기 있는 저희만 느끼죠. 예, 밖에 있는 분들은 항생제 내성이라고 해도 이제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을 해줘도 이게 항생제인지도 모르고 먹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전문가분이 지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먹고 있더라고요.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50년까지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는 곳에 내가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이제 내가 알고 누군가한테도 이제 알려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 아까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으려면 의사보다는 면역력에 맡기라고 누가 얘기해요?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보도우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항산화 효소를 시켜서 우리 이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된다. 근데 저희 텐큐민 S 플러스죠. 텐큐민 S 플러스가 이 선천 면역과 그리고 이제 항산화 효소 활성을 높여주는 게 어떤 제품보다 뛰어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면 이 항산화제 중에 우리가 SOD가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해요. 마스터 항산화제인데 이 1차 항산화제, 2차 항산화제를 보면 1차 항산화제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2차 항산화제는 먹어주는 거잖아요. 저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꼭 뭐 넣어서 없애야 되겠어? 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비타민 C는 조금 제가 먹지 않았었었는데 이번에 저희 이제 둘째 막내 할 때 제가 비영독감을 앓는 거예요. 그쵸? 옮았는데 오리진하고 모양당을 계속해서 먹었었는데, 그래도 약간은 그 머릿속에 찌뿌둥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비타민 C를 먹었더니, 확실히 이제 먹어주는 걸로도 이제 머리가 상쾌한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1차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내가 급격한 스트레스나 바이러스나 지금까지 오늘도 이제 미세먼지가 좋지 않잖아요? 이런 날 비타민 C를 먹어주면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주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SOD 어디에 많을까 봤더니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폴리페놀,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등에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오리진, 그리고 카테큐민, 그리고 브로콜리, 설포라판 같은 경우는 우리 오리넌톡스, 그리고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이제 어제 끝났죠? 끝났더라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성분,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이번에 컨벤션에 가셔가지고 이유선 박사님의 이 강황 사진을 사진첩을 보니까 진짜 많이 찍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같이 시골에 내려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네 그 TV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울금을 심었었는데 어차피 남는 밭이 있잖아. 거기다가 조금 더 심어볼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성분들은 천연 형태로 섭취해도 좋지만 원하는 충분한 결과를 얻으려면 고농 쪽 유효 성분에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효율적이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네 가지 성분 중에 저희는 이제 일단은 커큐민이 주 원료로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인도의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발병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래요. 단 1%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와 젊은 층에서도 이 치매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김원준도 이번에 나왔던데요. 경도 그 뭐지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뭐 이제 50대이긴 하지만 50대 그 전에 10대, 20대는 영츠하이머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최고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비결을 인도는 그럼 왜 이렇게 적을까 봤더니
커큐민을 이제 강황이죠. 강황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먹었던 거죠. 근데 이 강황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 성분이 이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산화제는 이 천연으로는 파이토케미칼 성분을 먹어주는데,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거의 4,00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커큐민만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작용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우성 박사님이 커큐민을 선택하신 거죠. 중금속을 잡아주고 효소를 잡아주고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체내 흡수율이 그렇지만 그 인도에서도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60까지 먹고 61세의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봤더니 체내 흡수율이 1% 미만이고 먹자마자 빠져나간대요. 이 단점을 이윤성 박사님이 몇 년 동안 해결을 하셨어요? 17년 동안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17년 동안, 17년이 뭐야? 그쵸, 우리는 17개월 동안 하라고 해도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텐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했나 봤더니, 스테비오 배당체를 활용해서 이제 흡수율을 높인 거죠. 그리고 감초 추출물을 활용해서 이게 지속성을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큐민만 가지고도 아까 중금속, 활성산소, 그죠? 또 뭐였지? 그죠? 불필요한 효소를 잡아주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테비올 배당체가 지방분해 당뇨,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역할도 하는 거고, 이제 감초사포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해독작용, 항바이러스, 설사 개선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1000배에서 400배에서 1000배 높여주고 4시간에서 6시간 지속성을 높여주면서 이제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 이제 그 파트너 사장님 엄마가 대장암 4기에 이제 간까지 전이가 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말 심각하셨었어요. 왜냐면 장 폐색이 돼서 이 안에 대장을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다 보니까, 변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장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장루를 해야 된다고, 그 대장암 사기면 이미 전이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모님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데, 대장암 사기의 환자들이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다가 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언니는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하래요? 장류까지 하래요. 장류를 하면 그냥 바로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10일 만에 이제 콧줄로 가스를 빼면서 이제 배에 이제 가스를 빼면서 그 다음을 보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10일 만에 그나마 이제 가스가 나오고 이제 변이 살짝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오리진 세포, 네, 세포를 갈아서 물에 타서 왜냐면 엄마가 못 먹겠다 그랬대요, 알약을. 그래서 갈아서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에 그걸 먹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의 이제 3일 동안은 설사를 쫙쫙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장폐색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근데 4일째 되던 날, 이제 유친구가 요거를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10포씩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일째 되던 날 정상변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변 본 날부터 시작해서 항암 치료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본인의 햄스터에 암을 고쳤었잖아요. 그래서 이우성 박사님한테 문의를 하고 건양대 병원으로 가서 11번째 임상 대상자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퇴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하고 퇴원을 해서 뭐 이제 2주에 한 번씩 다시 그 이제 건양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임상과 항암을 같이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 파트너 사님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인큐팅 제품이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성형을 위한 부영제가 천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절 건강, 우리 둘째 딸내미가 저는 제가 아무리 이제 질병이 있었어도
입덧을 심하게 해서 그 좋은 음식을 뱃속에 있을 때 먹지 못했어도 겉으로 멀쩡했기 때문에 아 나는 멀쩡한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둘째 아이가 버스에서 친구하고 자리 싸움을 하면서 삥 뛰어간다고 하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대요. 연골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 그 병원에 갔더니 어 무릎이 이렇게 빨갛게 이제 성이 나서 염증 때문에 성이 나서 이렇게 부어 있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했는데 그 동네 앞에 그냥 정형외과를 갔었거든요. 빨리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골 찢어진 부위가 안쪽이라서 자기네는 손 쓸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이렇게 피고름이 너무 차서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었던 건 지금 대학병원에서 빨리 받아주질 못하잖아요. 저희 금요일 날 갔었는데, 월요일 날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간신히 월요일 아침에 예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강현수 대표님이 이제 저도 이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막상 저희 아이가 그렇다 보니까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강현수 대표님이 이제 이 조인트하고 콜라겐하고 이 단백질이랑 이거는 그냥 계속 먹이고 이제 이 효소랑 오리넌톡스 그리고 오리진을 많이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 토, 일 어차피 병원 못 가는 거 이 콜라겐 2박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2박스 여기 안에 있는 한 박스 2박스 이 두고 이걸로 오해를 하는데 이 2박스가 아니라 전체 2박스랑 조인트를 한 박스를 먹였어요. 와, 생각해보니까 비싼 것만 잔뜩 먹였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월요일 날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MRI를 찍어야 된대요. 근데 MRI를 찍었는데 그 다음날 의사가 저희 정말 조마조마했죠. 3일밖에 안 먹였으니까 이게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근데 이 아이가 3일 먹으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었거든요. 잠을 못 잤었는데 이 무릎이 통증이 사라졌고 이 빨갛게 부었었던 무릎에 이제 붓기는 조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이거는 많이 사라졌었는데 월요일에 찍고 그 다음날 기도를 했는데 와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요거죠. 이 아이죠. 아주 진상이었죠. 병원에서도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갔더니 와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기뻤었어요. 와 너는 목숨 짓고 왔어. 너는 미쳤어. 안 해도 돼. 그 정도 너 완전 깨끗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연골 찢어진 조각이 있었으면 거기를 드릴로 뚫어서 그거를 빼는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조각도 없이 완전 깨끗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품의 이제 효과를 보자마자 말은 잘 듣더라고요. 강윤수 대표님 말은. 제 말은 징그럽게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관절 영양 진짜 제가 생생하게 경험을 해보니까 관절엔 확실히 콜라겐 조인트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호르몬 건강이죠. 제가 갑상선이 있었는데 갑상선 항진증은 노화가 온대요. 급노화. 10년 전이죠. 10년 전에서 지금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확실히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이 호르몬을 했으니까 먹는 거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슬로우 안티에이징으로 이제 저속노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 이 호르몬에 관련된 제품이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 환자죠. 이제 손이 이제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남아 있었던 불편함. 예. 잘 안 구부러지죠, 한쪽이 그래도.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 잘 구부러지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분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 당뇨 관리죠. 당뇨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구부러졌었던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과거 유사 제품을 먹었었지만 이번에 그 전라도 쪽에서도 전라도 쪽에서 전화가 이제 모르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도 유사 제품을 이제 1년 가까이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거기 제품은 먹을 때는 잡히지만
제품을 끊고 나면 다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관리 안 하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유사 제품을 계속 먹는데도 올라왔었어요.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당화혈색소가. 근데 저희 인케텐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갔을 때 15.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꾸준히 먹고 나니까 11.2까지 떨어졌다가 콘솔큐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콘솔큐민을 반드시 이제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2025년도인데 다시 한번 가라고 해도 안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겉이 멀쩡해지니까 제품 조금만 먹으라고 해서 자기가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못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치가 이것만큼 좋아지지 않았을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충분히 먹고 난 뒤에 가신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시고, 까지 이제 좋아져서 이제 이 사업에 제품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먹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저 이제 이상현 사장님,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을 봤을 때 보면 언제가 더, 저는 10년이지만 이분은 20년 같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네. 이렇게 그 40대 후반의 몸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스진, 대상포진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으셨었는데 이분이 그 관리를 안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와, 등산, 수영, 사이클, 몸을, 날씬한 몸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운동을 다 하셨었던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저희 밸런스 패키지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 그리고 젊은 몸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잠 못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포리큐민 많이 이제 저희가 이 좋은 걸 알리지 않으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알리고 많이 섭취하셔서 꿀잠도 주무시고 아까 호르몬대도 관리를 하셔서 이제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린이 영양과 성장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건강이죠. 아까 조세희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햄스터 이게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어요. 종양이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털까지 나는데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소독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할 때, 아니, 어떡해요. 나는 얘가 죽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근데 수술비가 50만 원이라서 포기를 해야 되겠죠? 말아야 되겠죠? 그랬는데, 뭘 해결이 됐어요? 오리진 4알, 카테키민 2알. 지금은, 매일 하루에 한씩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얘가 제일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얘네가 땅굴을 안 파는데 건강하면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서 4개나 파고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암세포가 있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게 이제 움직이면서 건강한 이제 햄스터로 거듭났다. 저희 엄마예요. 이번에 이제 식중독 때문에 그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아침에 가봤어요. 갔더니 누워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면 깔아질까봐 저희 엄마가 학교 입학을 하셨잖아요. 그 몸으로 학교에 가겠다고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누룽지를 끓여 먹었는데 설사하고 3번 구토를 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자꾸 이제 속이 울렁 미식미식거린다고 해서 효소 2포 일단 물고 있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울렁울렁한 거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이제 이 로얄당을 타서 엄마한테 또 다시 먹였더니 이제 30분이 지나서 아이고야 이거 먹으니까 기운도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전에도 계속해서 기운이 없을 때마다 제가 이 로얄당을 타드리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항상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걸 이제 경험을 한 1년 넘게 이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건강에 이 로얄당이 좋다. 그리고 이제 코슈메슈티컬이죠. 지금 많은 분들 다 이제 뷰티 참여하고 계시죠.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큰아이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 자기 무슨 초상권 침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쓰는 돈이 얼만데. 그쵸? 돈 다 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세럼 엄마가 3번 해보니까 이 건선이 좋아져. 너도 여드름 좋아지려면 다른 거 다 귀찮으면 딱 저거 저녁에 3번만 해봐. 그랬더니 얼굴 이쪽으로 한쪽은 조금 지루성 피부염이 심했고 한쪽은 좀
괜찮았었던 뭐 이 괜찮았었던 부분은 완전 깨끗해지고 얼굴이 반짝반짝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엄마 내가 봐도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로아센 그 엑소바이옴 3 플러스 1 할 때 많이 사놨어야 돼요. 두 세트밖에 안 사놨었거든요. 의미 없어요. 다 썼어, 다 쌓였어 이제. 예, 그 이 좋은 제품 없어지지 않게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에요. 어, 지금 뭐, 미세먼지 시작해, 스트레스 시작해, 우리가 깨끗하려고 하는 물에서도 이제 이런 마약이 검출돼. 이번에도 뭐 국회의원 아들도 30대 아들이 마약 그 구매하려다 걸려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며느리도 양성 반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마약이 나쁜 게 아닌가? 왜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대기업 자녀들도 그렇고 다 하지? 나도 잘 살려면 해야 되나? 엉뚱한 생각이 좀 한마디씩 그쵸? 해봐야지 그쵸? 근데 나쁜 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정신으로 살면 이게 자꾸 도전을 못 하는데 약간 이제 돌아서 살면 도전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휴지를 싱크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염소뿐만 아니라 불소가 있는 지역도 있대요. 수돗물에. 일부러 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게 한번 검색해 보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염소, 불소, 이제 마약 성분까지 깨끗하게 걸러주는 큐제르 싱크 정수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보상 플랜 어떤 보상 플랜이에요? 쉽고 간단하고 공정하고 누수 없는 AI 보상 플랜을 통해서 스타트 보너스도 참 20%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개인 리베이트를 20%에서 갑자기 30%까지 한번 또 바꿨잖아요. 우리가 보상 플랜을 바꿔서 여기까지 늘려줬죠. 그래서 그냥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돌아다니지 못하는 우리 이제 샵인샵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30% 혜택까지 가져가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샵인샵을 하는 제주도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 3000pb씩 하면은 그냥 3000pb를 키트로 내려서 거기에서도 이익을 남기고 여기 30%를 가져가면서도 이익을 남기고 네,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는 걸 보면서 샵앤샵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3000pb만으로도 그때 보니까 5000pb를 했을 때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이제 소득이 남는 걸 보면서 이 개인 리베이트 보너스가 정말 만들어준 것도 대단하다. 근데 이 리더십 보너스에서 또 이제 이 리더십 여기에서도 바뀌었는데 또 더 주려고 리더십 보너스에서 또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우리 이번까지 올해까지도 또 연장이 됐잖아요. 그 큐 보너스가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연장이 됐는데 거기서 또 뭘 더 하신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이 다녀오셔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까도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이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책, 나발, 나비칸트와 부의 행복의 원칙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단에 대해서 배우려면 가장 빠른 곳이 이 네트워크 회사라고 얘기를 이 책에도 써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힘든 부분은 뭐냐?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더십은 어디서든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뭐 이제 그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낮게 보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네 가지 꼭지점과 리더십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우리 포상 플랜까지 다 익혀서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품 만드는 법과 판매하는 법. 이거를 내가 다 익히면 나는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가셔서 리더십의 역량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토시 모임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6억 6,400. 6억? 아니, 600만 가져가도 우리는 성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국민연금 얘기하잖아요. 국민연금 그 아르헨티나에서 폭동 일어난 거 아세요?
국민연금,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제 중진국을 겪었었던 나라잖아요. 중진국을 겪었었던, 우리나라도 이 중진국에서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처럼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도 왜 폭동이 일어났냐면, 그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다 받아갔었는데, 이제 낼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낼 사람이 없고, 국민연금도 고갈이 되니까, 이거를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다 거리를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줄이면 안 된다.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네, 지금 잘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국민연금 플랜을 잘 짜서 받아가는 그 두 노후 부부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700에서 80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재수 없어도 600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예, 여기 인기된 5인 플랜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내가 익히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해외여행 가셔야 되겠죠. 예, 이번에 갔다 오셔서 즐거우셨어요, 정영순 대표님? 네, 즐거우셨을 것 같더라고요. 비전은 대한민국 국민의 1%가 오리지를 먹는 그날까지. 이제 이번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 원래 엄마 저희가 작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가 먹는 그날까지 내가 쉬지 않고 뛰었다면 지금 4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 이제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인데 어떤 걸 가져갈 거냐, 얼만큼 가져갈 거냐. 대한민국 국민의 1%가 먹는 그날에 내가 거기에서 얼만큼의 지분을 차지할 거냐를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상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템 성공의 3원칙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줌 미팅, 오픈 미팅, 그리고 제품 애용, 그리고 세미나 랠리 1박 2일인데 이제 세미나 랠리 5월 14일이죠. 누가 온대요? 이제 정윤아 강사. 통일로 알아본 한반도 미래인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짐 로저스. 우리 워런 버핏과 투자에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이 정윤아 강사가 탈북민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짐 로저스가, 그냥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발로 뛰었어요. 북한도 직접 2번을 방문을,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이제 방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 다 보고, 그분이 이제 한반도 중에, 그 중에 이제 한국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주역이 될 거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책을 쓰시고 강연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왜 그러면 그렇게 봤을까? 한반도를 왜 그렇게 봤을까를 이 정윤아 강사가 수행 비서를 했었으니까 그분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잘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역량을 받아갈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부의 박진희 의장님이 자기계발과 사업을 성장시키는 원리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